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이제 6월도 끝났습니다. 2019년도 벌써 상반기 다 지나가고 이제 다음 주부터 7월달 하반기 시작하는데 자, 6월달 4주차 주간 시황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주 이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했던 이슈 역시 G20 정상회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28일, 29일 양일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습니다. 자, 이번에 정상회의 자체보다는 사실 가장 주목해야 할 이슈로는 자,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미중 간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두 정상이 만나서 협상 자체를 진행했다기보다는 향후 협상의 길이 열렸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일단 네, 추가 관세 부과를 연기했습니다. 3,250만 불 정도의 추가 관세를 물릴 수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었는데 자, 두 정상간이 만나면서 추가 관세 일단 부과 연기하고 향후 무역 협상 다시 진행하겠다라는 소식 들려왔고 자, 중국 시진핑 주석이 중국 기업도 동등하게 대해달라라는 얘기에 화웨이 제재 완화 가능성을 일부 시사했습니다. 미국에서 화웨이의 부품을 좀 팔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향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될 이슈. 일단은 추가 관세 부과 연기되고 협상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은 뭐 긍정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G20 정상회의 마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오산 미군기지 방문하고 나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만찬을 즐겼습니다. 자, 저녁 만찬 이후에 내일은 30일 일요일 날 비무장지대죠. DMZ 방문 예정이고 자,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뭐 참석할 가능성도 아직은 열려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동행한다고 하는데 남북미 새 정상이 만날 수 있을지 그리고 비핵화 협상이 다시 진행될 수 있을지 상당히 중요한 이슈. 이번 주 일단 두 가지 이슈 미중 간 정상회담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방한하면서 북한과 대화의 길 열릴까 이 두 가지 다 어느 정도 긍정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을 대상으로 무역 제재를 하는 그런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베트남이 뭐 중국보다 미국에서 돈을 더 많이 가져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베트남을 상대로 무역 제재를 가할 가능성도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자, 미중만큼 뭐 파급력이 크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지금 공장을 많이 이전하고 있는데 만약에 베트남도 무역 제재를 당한다면 국내 기업들 또 일부 피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번 주도 뭐 전체적으로 달러 약세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 더 내려갔습니다. 1200원 근접했다가 많이 내려왔죠. 1154원대까지 내려왔네요. 자, 이번 주 주식시장 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식시장 뭐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0.24% 상승했고 자, 대형주 위주 외국인들이 좀 매수하면서 대형주들 위주로 상승이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는 일부 상승한 반면에 자, 코스닥 지수 급락했습니다. 중소형주 좀 어려운 일주일이었고요. 최근에 한 2, 3주 동안은 대형주 위주의 강세장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32포인트 급락했습니다. 4.44% 급락하면서 지금 700선 깨고 내려와서 690대 간신히 지지하면서 금요일장 마감했는데 자, 일단은 뭐 이번 주에 주말 금요일 토요일 통해서 긍정적인 뉴스를 조금 들려왔기 때문에 다음 주는 조금 더 반등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고요. 자, 이번 주에 한 720대에서 시작했는데 자, 690선까지 내려왔으니까 자, 코스닥 지수 올해 상승폭 거의 다 반납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코스닥 지수 급락 원인에는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급락했는데 자, 메지온하고 HLB 이쪽이 뭐 임상 등의 이유로 상당히 좀 부정적인 뉴스 나오면서 HLB 생명과학인가요? 두 종목 뭐 2거래일 연속 하한가 가면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만에 주가 거의 반토막 났고 메지온도 금요일 날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뭐 마이너스 한 27%, 그 다음에 금요일도 뭐 마이너스 한 20% 이상 막판에 또 밀리면서 이렇게 두 종목 이렇게 이틀 연속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메지온, HLB 생명과학 등에서 뭐 1조 원, HLB 같은 경우는 한 3조 원 정도 하던 그래도 코스닥에서 비중을 크게 차지하던 종목인데 자, 제약바이오 섹터 투매가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를
하락시키는데 가장 크게 기여를 했고요. 전체적으로도 뭐 제약바이오를 제외하고도 중소형주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네, 주식시장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차트 역시 마찬가지로 선을 하나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항선이라고 보이는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해 드렸던 라인입니다. 요 자리 정고점이자 그 다음에 급락하기 이전에 전저점 자리, 여기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지금 보여지는 자리인데, 자, 이번 주에 목요일 날 고지점을 살짝 넘어섰다가 지금 그 자리를 결국에 종가 기준으로는 올려놓지 지금 못하고 마감해서, 자, 일단 긍정적인 뉴스 나와서 다음 주에 만약에 갭으로 요 저항선을 넘어선다면 이제 다시 한번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보입니다. 월요일날 갭상승 출발해서 만약에 조금 매물 나오면서 밀렸다가 지지선을 지지를 받고 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이고요.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 만큼 이 자리 뚫어낼 수 있는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보면 올해 1월에 딱 급락하고 나서 한 3월 1, 2월 계속해서 급등장 연출됐고요. 그 다음에 한 4월까지 좋았는데, 자, 요때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잘 진행이 안 되면서 급락을 시작했었죠. 한 달 동안 급락 이후에 6월달은 전체적으로 강세장이 나왔는데, 제가 월말을 기점으로 좀 방향을 전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좋은 뉴스 들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고, 자, 2000선 깨고 내려갔었는데, 연초 2000선 1984포인트까지 내려갔으니 1월 4일날 최근에 상승세 힘입어서 2130선까지 지금 회복했다. 자, 그래서 연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연봉으로 보면 상승했던 폭의 중간 정도 라인, 올해 들어서 한 4%, 4.4% 정도 코스피 지수 상승해 있는 상태고요. 자, 반면에 코스닥 지수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지금 6거래일 연속해서 음봉이 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날 수요일날 잠깐 조금 쉬어갔고, 그 외에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하나, 두 개, 세 개, 4개, 5개, 6거래일 중에 5거래일이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코스닥 수급은 상당히 꼬여 있다. 자,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지난달까지만 해도 좀 더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지금 코스닥 지수 또 매우 중요한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연중 거의 최저점이죠. 1월을 제외하고는 1월에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이때 최저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700선 위에서 놀았는데, 이때 일시적으로 5월 말에 내려왔던 요 자리까지 지금 정확히 내려와 있죠. 690선에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 있는데, 다음 주에도 코스닥이 요 지지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좀 더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을 가능성 보이고요. 제약바이오가 또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 시가총액 큰 종목들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뭐 20 몇 %씩 막 상한가 하한가도 가는 그런 특징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좀 더 급락한다면 650대까지도 순식간에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코스닥은 특히 제약바이오 쪽은 최근에 상당히 어려움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급락한 뭐 메지온 이런 종목 보면은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 제약바이오 뭐 쉬지 않고, 자, 17,000원짜리가 15만 원까지 갔으니까 한 8, 9배 정도 올라갔다가 지금 15만 원에서 또 6만 3천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하한가가 30%로 확대됐기 때문에 30% 이틀 떨어지면 거의 뭐 반토막 나는데, 자, 목요일 날 28%, 그 다음에 금요일 날 23%, 24% 가까이 떨어졌네요. 요거 3시 한 18분 동시호가 때 마지막으로 밀어버렸는데, 뭐 한 12만 원 정도 가까이 하던 주가가 6만 원, 3천 원까지 내려왔으니까 거의 뭐 일주일 만에 반토막이 났고요. 자, HLB 보시면 뉴스 나오면서 목요일 날 하한가 갔고, 자, 금요일 날 점 하한가 갔습니다. 뭐 거의 회사가 이러는 차트는 뭐 망하는 회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30% 확대된 이후로 이렇게 이틀 연속 하한가 나온 종목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만, HLB 이거를 연속 하한가 나오면서 뭐 7만 3천 원이 3만 5천 원 됐으니까 정확히 반토막 났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 봐도 마찬가지죠. 뭐 이거를 연속 하한가 났습니다. 이 종목은 그 전에
6월 달 중순부터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6,000원짜리가 지금 5,700원 3분의 1 토막, 네, 3분의 1 토막 났고요. 지금 주가가 여기서 점으로 거의 한가 갔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뭐 강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전체적으로 이런 악재들 나오면 제약바이오 자체의 수급이 네,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서 요런 주가들 회복되고 좀 긍정적인 뉴스들 나와야지 주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올해 들어서 뭐 계속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코오롱 인보사 사태, 그다음에 HLB, 메지온까지 해서 제약바이오 임상과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악재들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살아나려면 제약바이오 쪽이 살아나야지 코스닥 자체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자, 당분간 제약바이오 관련된 뉴스도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2019년도 상반기 모두 마감했는데요. 올해 초에 증권사들이 대부분 전약 후강 장세를 예상했습니다. 자, 상반기에는 약할 것이고 하반기에는 강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대부분 증권사들이 예상을 했는데 자, 올 초 1월부터 강세장이 나타나다가 미중 간 무역 협상 좀 결렬되면서 추가 관세 물리고 하면서 또 5월 달 뭐 많이 내려왔고요. 뭐 4월, 5월 좀 어려운 증시였고 대부분 상승폭 거의 다 반납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아까 코스피 4.4%라고 했는데 연봉으로 보면 코스닥은 2.2%. 그래도 올해 들어서 양시장 아직까지는 뭐 내리진 않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자, 전략 후강 장세들 증권사에서 많이 내놓은 만큼 자, 7월부터 하반기에 또 헐헐 타오르는 강세장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이제 절반 지나갔습니다. 상반기도 고생 많으셨고요. 하반기도 뭐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모두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하반기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또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 주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주에 7월 달 1주차 주간시장 분석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